안녕하세요. 동인간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박사님들 어서 오십시오. 자, 동인간 뉴스터디가 처음에 생길 때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제가 생각을 해낸 겁니다. 사실 이 대장동 사건이 너무 복잡한데 이걸 좀 쉽게 전달해 드릴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동인간 뉴스터디가 탄생을 했거든요. 지금 뉴스터디가 거의 280회를 넘어가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오래된 거예요. 그죠? 2021년 12월부터 재판이 시작됐는데 드디어 끝이 보입니다. 10월 31일 이 대장동 5인방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옵니다. 최종 결심 공판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재판장이 수사 기록과 공판 기록이 25만 쪽이라 그러더라고요. 25만 페이지에 달하는 대하 드라마가 지금 쓰여진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대장동 가물가물하시죠? 그 최종 결론 보시면 5인방에 대해서 검찰이 구형을 내렸어요. 이번에 결심 공판에서 김만배 징역 12년의 추징금 얼마인지 보십시오. 6,112억 원. 상상이나 되십니까? 그러니까 김만배 보고 6,100억 원 국가에 내라는 거예요. 6,100억 원. 유동규 징역 7년에 추징금 8억 5천. 남욱 추징금 1,000억. 정영학 추징금 647억. 야, 여러분 긴 대장동 스토리에 자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대장동 스토리 마지막 이제 스토리에 최종화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16부작에 15부작까지는 온 겁니다. 16부작 마지막 16부작은 이들에게 최종 땅땅땅 판결이 남은 거죠. 그 판결 직전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최종화 끝나기 전에 오늘 검찰이 풀 스토리 대장동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돼서 이까지 온 겁니다라고 검찰이 마지막 결심 공판에서 쭉 스토리를 읊습니다. 그걸 제가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물론 최종화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대장동으로 돈을 번 사람 외에 자 벌게 해준 쪽에 대한 지금 재판도 같이 진행 중이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이제 성남시장했던 대통령은 재판이 연기가 됐고 현직 대통령 시절에는 정진상 재판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을 안 했고 김용은 이제 자기 돈 먹은 부분에 있어서는 2심까지 진행이 된 상황. 서로 여기는 재판이 한참 남은 거고 돈 번 대장동 5인방 이름 익숙하시죠? 김만배, 유동규, 남욱, 정영학, 정민용 이들에 대한 처벌은 이제 최종화만 남은 겁니다. 그들에 대한 풀 스토리 그리고요 이들이 최후 변론까지 하거든요. 한때는 같은 편이었던 이 5명이 어떻게 갈라지는지까지 인생의 희로애락도 제가 보기엔 상당히 담겨 있습니다. 대장동 풀 스토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동투더 뉴스. 자 여러분 요즘 유튜브로 보시면 30분 요약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드라마 그거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장동의 풀 스토리를 제가 오늘 한 방에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물론 이 스토리는 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검찰이죠. 아직 진실이 나온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장동 5인방도 이 검찰이 쓴 건 거짓말이에요 하는 5인방 중에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이 스토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최종 검찰이 쓴 풀스토리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검찰이 딱 시작하기 전에 줄거리를 읊습니다. 이 사건은요. 바로 이 사건입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이 성남시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유착해서 7,886억 원의 부당 이득을 번 사실 사건. 이 드라마를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딱 줄거리를 밝히고요. 시작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2008년, 2009년. 성남시의 끝자락 용인시와 경계에 있는 91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대장동의 원주민들이 기대에 부풉니다. 우리 땅을 개발해서 아파트를 짓는 문제 신도시를 만들 수 있겠다. 자, 거기에 처음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두 사람은 바로 남욱과 정영학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은 본인이 이걸 개발하는 대장은 아니었어요. 본인도 고용된 사람이었습니다. C7이라는 부동산 개발 업체가 원주민과 함께 대장동 개발을 추진합니다. 남욱 변호사고 정영학은 회계사잖아요. 변호사와 회계사는 C7에 고용이 돼서 이 업무를 담당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장동 민간 개발을 추진하죠.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보상받잖아요. 그 보상금에 부풀어 있는 거고 이들은
이거를 보상해주고 땅을 확보한 다음에 그 땅을 개발해서 돈을 벌어야겠다. 개발업체 양쪽 다 기대에 부풀죠. 자, 그 위치는 바로 여기네요. 검찰이 배경을 딱 밝혀요. 자, 뭐라고 밝히냐면 왜 기대에 부풀었느냐. 성남 대장동은 서울 강남과 가까운 성남 분당구, 그중에서도 잘 나가는 판교 서쪽 아래 교통 요충지로 저렴한 땅을 판교와 분당처럼 분양하는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었다는 거예요. 이 개발업체가 부풀었겠죠. 당시 이재명 시장이 평당 300만 원만 나와도 1조 사업이라고 했던, 이익이라고 했던 그런 사업이었다. 2008년, 2009년 대장동에서는 막 기대에 부풉니다. 자, 2010년이 왔습니다. 성남시청으로 무대를 옮겨보겠습니다. 자, 더 이들이 기대에 부푼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2010년에 누가 성남시장으로 당선이 되냐면 이재명 후보. 자,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선거 때 대장동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남시장이 되면 대장동을 민간 개발하겠다. 얼마나 반가운 소리입니까? 그죠? 대장동 민간 개발을 얘기를 하고 당선이 됩니다. 기대에 부풀겠죠? 그런데 성남시장이 되고 말이 달라집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공영개발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공영개발은 뭐냐면 성남시가 직접 이 땅을 사서 직접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민간업체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예. 뭐 끼어들 여지가 없는 겁니다. 성남시가 개발해서 그 돈으로 성남시가 성남시에 쓰겠다라고 공영개발을 발표하면서 자, 이 사람을 데려와요. 유동규. 성남시설관리공단의 기획본부장으로 데려와서 이 사람을 공사를 설립해서 성남시가 직접 하겠다. 유동규를 딱 그 자리에 앉힌 거예요. 야, 그러면서 되자마자 도시위원회를 열어서 대장동을 공공으로 개발하는 걸 의결하고 토지도 직접 수용하겠다면서 공시를 합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남우군. 자, 남우군 이게 될 것 같잖아요. 게다가 이 C7 부동산 개발업체의 대표가 구속이 돼요. 남욱은 내가 해야겠다. 직접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 회사를 인수를 해서 판교 프로젝트라는 회사를 따로 차려서 본격적으로 여기 뛰어들려고 하는데 이재명 성남시장이 공영 개발하겠다. 그럼 민간 니네들은 필요 없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난리가 났죠. 그래서 남욱은 생각을 합니다. 안 되겠다. 로비를 해야겠다. 로비가 통할 사람이 누군가 찾다가 주인공이 또 다른 주인공이 들어옵니다. 김만배. 자, 남욱은 이렇게 진술하죠. 당시 YTN 기자가 김만배가 기자 생활을 오래 해서 이재명 시장과 친분이 있는 이런 정치인들과 잘 안다. 그래서 소개를 받아요. 그래서 남욱 변호사가 김만배 씨를 이제 자기 편을 다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로비를 하게 하는 거죠. 이게 지금 2010년, 11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2008년부터 쫙 드라마처럼 연결이 되죠. 자, 그런데 이재명 성남시장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직접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땅을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주민들 땅을. 그럼 보상해 주려면 일단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지방채를 발행해서 대장동 토지를 수용한 다음에 그걸로 100% 공공개발하고 1공단을 공원화하려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대표 공약이 바로 1공단, 거기에 공원을 지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게 공약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대장동에서 번 돈으로 이 공단을 공원화하려고 한 건데 이게 지금 사실은 최종 목적이었는데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성남시 의회가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시의회가 당시에 지금 국민의힘 다수였어요. 그래서 사업에 실패할 경우 위험 부담이 크다면서 부결을 시켜요. 공공개발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바꿉니다. 안 되겠다. 왜? 지금 더 급한 건 1공단 공원화할 돈을 마련하는 게 급해요. 왜냐면 이게 공약이었으니까. 대표 공약이었으니까. 그래서 대장동과 1공단을 결합해서 공영 개발이 아니라 민과 함께 개발하겠다라고 전략을 바꿉니다. 자, 그럼 뭐예요? 기회가 좀 온 거죠. 혼자 민간이 다 개발하지는 않더라도 같이 개발하게 되면 본인들이 낄 여지가 생긴 거잖아요. 자, 여기서 틈을 파고듭니다. 아까 로비 얘기했죠. 로비.
김만배 로비. 자, 그럼 뭘 로비할까? 자, 로비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재명 성남시장이 꼭 필요한 걸 해줘야겠잖아요. 꼭 필요해. 꼭 필요한 게 뭐였을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 유동규 쪽하고 남욱, 정영학, 김만배는 서로 다른 쪽이었던 거예요. 완전히 서로 사이가 안 좋았던 쪽이었어요. 그죠? 이쪽은 공영 개발하려고 그랬던 거고, 우리 민간 개발해야 되는 건데, 저 이재명 성남시장과 유동규 때문에 내가 안 되네? 막 미워하는 상황이었는데, 관계가 바뀌는 일이 발생합니다. 아까 이재명 성남시장이 꼭 필요한 걸 해줘야 되겠다라고 뭐가 있었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있었는데 뭐냐면, 자, 1공단 공원화를 하려면, 그죠? 그 공약을 지키려면 지금 대장동 일단 개발해서 뭐 돈이 있어야 공원도 만들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민관이 같이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성남시도 뭔가 개발에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성남도시개발공사라는 걸 만들고 싶어 했어요. 예. 사실은 유동규 본부장이 그거를 만들려고 지금 성남시설관리공단 원래 있던 거기에 가 있었던 거죠. 이걸 만들려면 누가 승인을 해주려면 역시 성남시 의회가 땅땅땅을 해줘야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수가 어디예요? 새누리당이에요. 예. 그럼 어떻게 이게 시의회를 통과시킬 수 있을까? 보던 찰나에 지금 유동규가 제일 급한 거예요. 왜냐면 본인이 이걸 만들어서 본인이 그 자리에 가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 사람을 구워 삶아야겠구나. 성남시 의원이었던 최윤길, 당시 새누리당 소속이었습니다. 자, 로비에 들어갑니다. 유동규 가서 얘기하는 거죠. 성남시 의장이 되게 해줄 테니 대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게 해달라. 왜냐하면 최윤길 의원이 의장이 되고 시의회 의장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걸 안 거예요. 이제 아니까 이렇게 접근을 한 거죠. 최윤길 시의회장 오케이를 합니다. 자, 그때부터 이제 작업은 또 저쪽 대장동 일당 쪽에서 좀 작업이 들어가죠. 최윤길이 그쪽에 대한 취직도 하고 하니까 나중에 화천대유도 취직하고 그러잖아요. 최윤길 의장이. 그래서 정진상 당시 성남시장 비서관이 성남시 의원 민주당 소속에게 자, 최윤길을 성남시 의장으로 뽑아라 라고 얘기를 했다. 이거는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검찰이 그린 대장동 풀스토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팩트가 아니고요. 그러면 요 얘기는 누가 했냐면 유동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유동규가 당시에 정진상 비서관이 이렇게 시켰어. 자, 그렇게 해서 최윤길 성남시의 의장이 당선이 됩니다. 일단 로비에 성공을 한 거죠. 왜 당선시켰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하려고. 유동규는요, 남욱을 찾아갑니다. 당시 판교 프로젝트 금융투자대표. 야, 공사 설립하는 거 도와주면 사업권 주겠다. 그래서 남욱이 어떻게 하느냐. 대장동 원주민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공사가 성립이 돼야 대장동을 개발해서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성남시 의회에 가서 농성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하죠. 2013년 2월 28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는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땅땅땅 통과를 합니다. 야, 이거 어쨌건 1차적으로는 성공을 한 거예요. 유동규 말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통과가 된 후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유동규 본부장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1공단 공원화만 하면 되니까 다른 건 다 알아서 해. 공약만 지키면 돼. 다른 건 알아서 해. 라고 얘기를 해서 김만배 쪽에다 전달했다는 겁니다. 자, 알겠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동규 보고 야, 누가 개발하든 그건 상관없어. 나는 그냥 그 돈으로 1공단 공원화만 하면 돼. 약간 위임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을 김만배에게 알려주면서 대장동 사업 알지? 성공하려면 결국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계속 시장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2013년에 통과된 후였는데 2014년에 다시 지자체 선거가 있거든요. 그럼 성남시장에서 다시 재선이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래서 김만배가 대장동 일당이 뛰었다는 거죠. 김만배는 당시 성남시에 많은 유권자 표를 갖고 있는 대순진리교회에 가서 로비를 하고 남욱은
자기 분양 대행 업체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선거 자금, 현금을 조성하고 또 댓글 부대를 이용해서 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댓글을 달게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점점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착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스토리에 따르면. 그죠? 점점 이렇게 이해관계가 맞아가면서 여기는 대장동 개발로 돈을 벌려면 선정권을 갖고 있는 성남시에 잘 보여야 되고 여기는 뭔가 계속 이재명 성남시장이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한 뭐 총알이나 아니면 우호 세력들을 마련해주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유착이 시작됐다는 게 검찰의 스토리입니다. 어쨌건 2014년 6월 5일 이재명 성남시장은 재선에 성공합니다. 자, 2008년부터 시작된 대장동 스토리가 2014년까지 왔습니다. 그죠? 이재명 성남시장이 재선이 된 이후 자, 이제 본격적으로 대장동 사업이라는 건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지금부터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남욱, 정영학, 김만배 여기가 이제 대장동 사업권을 따내야 하는 상황이고 점점 이제 유동규와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 그런데 그러면 대장동을 민간업자를 선정하려면 누가 그걸 선정하느냐? 바로 같이 설립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지금 이제 4인방 나왔잖아요. 마지막 5인방 중 한 명이 등장합니다. 정민용. 자, 정민용은요. 네. 남욱 변호사의 서강대 후배예요. 자, 남욱 변호사가 유동규에게 얘기를 해서 정민용 변호사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취직을 시킵니다. 정민용 투자사업팀장이 돼요. 예. 거기에 기획본부장은 누구? 유동규. 둘이서 대장동 사업을 선정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사업자인데, 그죠? 한 명을 딱 심어 놓은 거예요. 그죠? 최핵심 자리에. 왜? 민간업자 선정권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이 시기에요. 남욱이 뒤통수를 맞습니다. 누구에게? 김만배에게. 2014년 6월 성남시장 재선이 된 이후부터 그 전까지는 남욱이 주도하고 있었어요. 그죠? 거기에 이제 김만배는 아까 로비 때문에 영입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같이 일은 하고 있지만 주도권은 누가 쥐고 있었냐면 남욱. 그런데 김만배가 뒤통수를 쳤다는 게 검찰의 스토리입니다. 김만배가 더 친해집니다. 우리는 의형제라고 하면서. 자, 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때 남욱이 구속이 돼요. 잠깐. 다른 건으로. 그러면서 김만배가 남욱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널 부담스러워해. 너 감옥까지 가 있는 애가 네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 이 대장동 큰 사업을 건을 주면 부담스럽지 않겠어? 넌 좀 빠져 있어. 그게 저쪽의 뜻이야. 라고 해서 남욱이 뒤로 빠집니다. 그리고 본인이 주도권을 쥡니다. 2015년 2월 본인이 화천대유를 설립합니다. 화천대유 자산관리. 자, 그렇다고 해서 뭐 남욱이 손 뗀 건 아니에요. 1인자가 이 김만배가 됐다는 거지. 어쨌든 남욱도 같이 작업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개발을 해서 같이 이제 돈을 벌려고 서로 지분을 나눕니다. 그죠? 일지분은 김만배지만 남욱도 지분을 갖고 있어요. 남욱도 지분을 갖고 있고 정영학도 지분을 갖고 있고 김만배도 지분을 갖고 있는 상황. 자, 정민용은요. 누가 보냈다고요? 정민용을? 남욱. 내부 정보를. 왜냐면 지금 이제 사업자 선정을 해야 되니까. 내부 정보를 쏙쏙 빼줬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사업권 공모에 참여를 합니다. 2015년 2월 13일부터 26일까지 민간사업자 공모를 하는데 하나은행과 함께 손잡고 성남의 뜰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결국 이제 화천대유가 나중에 자산관리를 하게 되는데 요렇게 딱 뜰을 SPC를 만들어서 같이 이제 참여를 하죠. 자, 그때 이 공모에 지침서를 작성하고 심사위원까지 들어간 사람이 바로 누구? 정민용. 정민용이 공모 지침서를 작성하고 심사위원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때 당시에 3개의 후보, 사업자 공모에 참여를 해요. 세 컨소시엄이. 그죠? 세 컨소시엄이. 요게 바로 김만배가 주도하는 하나은행 컨소시엄,
산업은행 컨소시엄, 은행하고 같이 하도록 돼 있거든요. 왜? 금융이 중요하니까. 왜냐면 초반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자, 메리츠 금융증권 컨소시엄. 세 개가 맞붙는데 검찰이 보기엔 사실상 내정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미. 왜냐하면 짜고 유리한, 하나은행한테 유리하게 이미 시험 문제를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사위원은 누구? 정민용. 그래서 예를 들어 프로젝트 회사 설립 운용 계획 20점 만점인데 여기 하나은행은 20점. 산업은행 빵점. 메리츠 빵점을 줍니다. 자산관리 설립 및 운용 계획 하나은행 20점. K산업은행 빵점. 금융증권 빵점을 줍니다. 왜냐면요. 자산관리 회사를 설립해 있는 컨소시엄에게는 만점을 주고 설립이 아직 안 된 쪽은 빵점을 주는데 검찰이 보기엔 이게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면 점수 많이 줄 거라는 걸 이미 정민용이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관리를 이미 2월에 설립을 해놓은 거죠. 화천대유 자산관리를. 네. 미리 정보를 얻고. 그러니까 미리 만들어 놓은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만점 받고 이게 시험 문제에 들어갈 줄 몰랐던 이쪽은 자산관리 아직 안 만들었으니까 빵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 만에 우선 사업자로 선정이 됩니다. 자, 이때 당시 이제 우선 사업자로 선정이 된 거예요. 김만배, 남욱, 정여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자, 하지만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이들에게는. 왜냐하면 자, 사업자는 선정이 됐어요. 근데 누구랑 같이 해요,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함께 하는 거예요. 민관 합동개발이에요. 자, 그러면 선정이 되고 났지만 같이 개발을 해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돈을 어떻게 나눠 가질 거냐? 네, 돈을 어떻게 나눠 가질 거냐? 이거죠. 네. 성남도시개발공사 쪽은 최대한 민간 사업자로부터 돈을 많이 받아내야 하는 거죠, 원래. 그죠? 네.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돈을 안 뺏겨야 되는 거예요. 자, 분양대금을 최대한 내가 지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딜이 지금부터 진행이 되는데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여기에 따라서 돈을 벌 거냐 말 거냐 결정이 되니까요. 그런데 검찰이 쓴 스토리에 따르면 뭡니까? 이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결국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결정이 여기 대장동 업자에게 유리하게 되더라. 요걸 의심하는 거지요. 자, 검찰이 쓴 스토리에 따르면 바로 이겁니다. 사업협약서를 맺어요. 어떻게 수익을 나눠 가질 거냐. 원래는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걸 생각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처음에 이제 사업을 하면 보통 어떻게 돼요? 아, 대장동 사업을 하면 예를 들어 한 1,000억을 벌게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1,000억. 자, 1,000억에 따라서 뭔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부동산 땅값 들고 막 잘 돼갖고 2,000억을 벌었어요. 왜냐하면 1,000억으로 예상을 해도 민간업자는 어느 정도 돈을 벌게 설계가 되어 있겠죠. 손해볼 장사를 안 할 테니까. 근데 갑자기 2,000억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1,000억이 꽁돈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아, 너는 어차피 요거 받게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본 돈은 다 성남시가 가져갈게. 그래서 성남 시민들한테 돌려줄게 라는 게 초과 이익 환수인데 요게 사업협약서에서 빠졌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뭐가 들어갔느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확정된 금액, 확정된 금액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갖고 나머지 그 이외에 돈을 버는 돈은 민간업자들이 먹도록 사업협약서 썼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이들이 돈을 많이 버는 구조로 갔다라고 불공정한 걸 맺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그 이후도 또 특혜가 계속 이어졌다는 게 검찰의 스토리입니다. 당시에 서판교 터널이라는 게 뚫려요. 그러니까 이쪽 판교와 여기 대장동을 연결하는 서판교 터널이라는 게 뚫리는데 원래 이 터널이 뚫리면 여기 대장동 땅값이 더 오르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이제 사업 초창기에 돈이 많이 들어갈 게 뭡니까? 바로 원주민들한테 땅을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서판교 터널이 뚫릴 걸 알면 대장동 땅값이 더 오를 거잖아요. 그러면 원주민들은 더 많은 돈을 부르겠죠. 사업자들한테. 근데 이걸 숨겼다는 겁니다.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주민들은 몰랐다는 겁니다. 서판교 터널이 뚫릴 계획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원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아서 원주민들은 모르고 낮은 가격으로 보상금을 줬다. 그럼 누가 혜택을 봐요? 민간업자 혜택을 주겠죠. 받는 거죠. 왜? 보상금을 적게 주는 거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특혜를 주고 이후에도 특혜가 이어졌다는 게 검찰의 스토리인데요. 그럼 터널 공사비를 대주는 대가로
용적률을 올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높게 지을 수 있겠다는 거죠. 높으면 분양이 많아지죠. 분양 많아지면 누가 돈 법니까? 민간업자들. 분양할 수 있는 토지 면적을 넓혀주고 임대 비율은 최저까지 낮춰주고. 그러니까 임대가 적어야 민간 분양이 많아지니까 똑같은 아파트를 짓더라도 낮춰주고 임대 용지도 공공 분양할 수 있게 해주고 이런 혜택을 줘서 돈을 벌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의문이 드는 거죠. 대체 그걸 혜택을 누가 줬다는 거예요? 유동규 본부장이 줬다는 건데 유동규 본부장은 이거 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알고 준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줬을까? 아니 뭐 왜 이렇게 얘네들한테 혜택을 주는 걸까? 그걸 받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등장한 게 바로 이거죠. 절반은 그분의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2014년 6월에부터 우리는 의형제라고 하면서 여기가 뭐 말로는 뭐 룸사롱도 다니면서 같이 서로 친해졌다고 하는 거잖아요. 자, 2015년 6월 김만배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정진상 실장에게. 천화동인이 1호부터 7호까지 있는데 거기 이제 지분을 각각 나눠 가져서 이제 그걸로 이제 지분만큼 돈을 버는 거죠. 근데 천화동인 1호가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결국은 이제 김만배 거예요. 천화동인 1호는 겉으로는 다른 사람 이름이지만 실제로는 정진상, 김용, 유동규 몫이다. 지분이 한 30% 되니 전체에 필요할 때 써라. 잘 보관하고 있겠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남의 이름으로 돼 있지, 내가 아는 사람 이름으로 돼 있지만 이건 그 사람 게 아니라 내 게 아니라 당신들 거예요. 당신이 나 도와줬으니까. 자, 그거 내가 그냥 보관만 하고 있을 테니까 필요할 때 쓰세요. 자, 그때 정진상이 아 그래 저수지에 넣어둔 거죠.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2015년 6월에 자, 유동규 말에 따르면 자 그러면 이제 2015년에 이제 지금 2015년 초에 사업자 선정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뭘 해야 돼요? 원주민들 땅 사고 땅 보상해줘서 땅 받고 그 땅 이제 평평하게 해서 아파트 짓고 하는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자,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시간이 흘러요. 그리고는 분양을 시작하면서 이제 점점 돈을 벌기 시작할 때 분양을 하면 이제 그때부터 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까지 이제 초기 투자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2020년 9월이 왔습니다. 자, 2020년 9월 김용, 정진상, 유동규가 그동안 도와준 대가를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때 김만배가 내 지분이 49%인데 거기에 절반인 24.5%를 주겠다. 그게 한 700억 원 정도 되는데 세금을 제외하고 428억 원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규 말은 이래요. 그 약속한 428억 원은 이재명의 대선 자금으로 쓰려고 했던 거고 김용이 요구했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2020년 9월에 이런 얘기 나누고 2021년에 대선 경선이 있습니다. 이번 대선 말고 그 전 대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했던 대선 때 경선 때 이재명, 이낙연이 둘이 붙었던 그때 대선 경선 때 김용이 돈을 받아갑니다. 이건 김용 본인 재판에서 2심까지 유죄로 나온 거니까 아직 2심까지는 사실로 받아들여진 거죠. 선거운동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다 그래서 줬다는 거잖아요. 그 자금이 김용이 요구했던 선거자금 20억 원. 그 20억 원도 요구했던 20억도 이 이재명 당시 시장 지분 428억 중 일부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받으려고 이런 혜택을 줬다는 게 검찰과 유동규의 스토리인데 부인하죠. 말도 안 된다고. 이런 게 없었다. 김만배는 이거 허언이다. 일단은 이 김용이 좀 받아간 몇 억은 이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여기 보면 저 이쪽에서는 그거 유동규 지가 받으려고 했던 거를 이쪽 김용, 정진상, 이재명 시장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서로 싸우고 있는 다투고 있는 부분인데 검찰은 유동규의 말에 힘을 실어주는 거죠. 어쨌건 왜? 그럼 이렇게 혜택을 왜 주겠냐라는 부분이고 이들은 이것도 혜택을 준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검찰이 쓴 대장동의 풀스토리 위주로 지금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어쨌건 검찰이 최종화전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대장동 민간업자는 그래서 결국 7,886억 원의 분양이 돼요. 처음에 미분양도 좀 났지만 다 분양돼서 돈을 많이 벌거든요. 이렇게 떼돈을 벌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30억 원을 벌어요. 안 번 거 아니에요. 그죠? 성남도시개발공사도 돈을 벌어요. 성남시도 돈을 벌어요. 그런데 이게 배임이라는 거예요. 왜냐?
공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원래로 따지면 6,725억 원을 벌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초과이익 환수 빼고 자기네들은 시작 때부터 나는 1,830억 원만 벌 거야 라고 이때 확 이미 자기의 벌 돈의 액수를 정해놓는 바람에 이거밖에 못 벌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요걸 빼니까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라고 해서 배임 혐의로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70%인 6,725억 원을 벌었어야 했다고 보느냐? 당시에, 그러니까 당시가 언제냐면 요거 공모할 때 당시 개발사업 1팀에서 공모 지침서에 아예 그 시험 문제 낼 때 공사에 배분되는 이익 비율을 70% 이상은 공사가 가져갈 거야 라고 시험 문제를 내자고 건의를 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사가 70%를 가져간다고 해도 나머지 30%를 가져가는 것만으로도 민간 사업자는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최대한 70%를 받아갑시다 라고 했는데도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확정 이익을 배당하는 걸로 가면서 70% 요거 받아들였으면 6,725억을 벌었을 텐데 1,830억 원만 버는 걸로 이미 지정을 하면서 이만큼을 손해를 끼쳤다라고 해서 배임 혐의,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라고 한 겁니다. 2008년 남욱 정영학이 대장동 시골에서 그때는 개발되기 전에는 그 시골 마을이었대요. 거의 시골에서 꿈을 쫙 키워가면서 그죠? 일확천금을 노리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김만배 탁 해서 같이 하고 그러다가 남욱 뒤통수 맞아서 김만배가 돈 많이 벌고 그 다음에 남욱이 정민영 끌어오고 원래는 사이가 안 좋았던 유동규도 같은 편이 되고 이 풀스토리 드라마 드라마 같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도요. 자, 그 이후에 돈을 많이 벌잖아요. 돈을 많이 버는다고 사이가 좋을까요? 아닙니다. 결국 돈이 문제 돈. 많이 벌면 뭐 어떻게 돼요? 서로 많이 가진다고 싸워요. 또 싸웁니다. 자기들끼리. 정영학 회계사, 정영학 녹취록이라는 게 나중에 터지잖아요. 그 결국 이게 그 내용이 보면 싸운 내용이에요. 자기들끼리 돈 갖고.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 내려왔는데 여기는 여기 빼고 자기가 돈 많이 갖고 그때 여기는 우리도 더 줘야지 라고 싸우고 나중에 김용이 또 돈 달라 그랬잖아요. 그럼 김용이 돈 달라고 하는 걸 네가 내네 내가 내네 김만부와 남욱이 또 서로 싸우고 그러다가 지금 정영학 녹취록이라는 게 마련되고 그러는 도중에 2021년 대선 경선 때 꽝 터지죠. 이재명 후보님 화천대유 자산관리는 누구 겁니까? 기사가 터지면서 대장동 사건이 불거집니다. 거기에 정영학 녹취록이 공개가 되면서 꽝 불이 붙죠. 처음에는 김만배, 남욱, 정영학 전부 다 부인하고 유동규까지 모두가 부인하다가 한 명씩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남욱 넘어오고 처음에 유동규 끝까지 뻗쳤죠. 유동규, 김용, 정재상 모두 다 우리랑 무관한 얘기라고 했다가 유동규가 변심을 하면서 검찰에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거기에 남욱이 미국에 있다가 귀국해서 여기에 같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김만배 이 모든 건 김만배 때문이야. 김만배는 아니야 우리 같이 했잖아. 유동규는 너 428억 주려고 그랬잖아. 김만배 그거 거짓말이야. 그거 진짜로 주려고 한 거 아니었어. 막 서로 얽히는 흔히 말하는 이 관계는 아주 지금 난장판이 되어 있는 거죠. 선거 때 화제가 되고 검찰이 기소가 되고 재판이 보고 쫙 이어진 상황에서 2008년부터 시작된 스토리가 2025년 10월 31일에 1심 최종화 마무리가 나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더 전해드린 이 대장동 대화 스토리는 검찰이 밝힌 내용입니다. 검찰이 쓴 거고요. 부인하는 당사자들도 있으니까 모든 걸 종합해서 결국 판사가 최종 스토리를 쓰겠죠. 그 내용은 제가 또 다음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드라마 보면요. 특히 법정 드라마 아니면 여러 드라마를 보면 총 마지막 오기 전에 재판장에서 착 눈물 흘리면서 자신의 소회를 얘기하는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자, 그런 장면이 펼쳐집니다. 지난달 결심 공판 때 이 5명이 같은 재판정에서 최후 진술을 합니다. 본인들의 희로애락이 다 담겨있는 그 최후 진술 내용은 내일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검찰이 대장동 비리 사건과 관련해 추징금 6,112억 원을 구형한 대장동 일당은 누구일까요? 힌트 제일 앞부분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정진상, 2번 김만배, 3번 남욱, 4번 유동규. 정답 아시는 분은 이 영상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5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또 이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이거 알고 싶다 하는 거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그걸 설명도 쫙 해드리고 또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 뉴스에 주말 오후 3시엔 동인과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들 어서 오십시오. 자, 286회 퀴즈 정답 나갑니다. 민주당 의원 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누구보다 각별하지만 장관이 아니라 지금 당대표 선거에 출마해 있죠. 박찬대 의원이었습니다. 자, 정답자 나갑니다. 1번 지미홍님, 박찬대입니다. 당대표 도전하는 걸로 알아요.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박사님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YJM님, 요즘 속이 뒤집어지는데 앵커님 프로 보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속이 뒤집어지는지는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자, 위로가 됐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예, 힘도 기운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정답자님은 리사유님, LISAYOUN님. 자, 뉴스터디 너무 이해가 잘 됩니다. 정치 뉴스를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저도 화이팅 외치겠습니다. 이 더위 잘 이겨내십시오. 네 번째 카페라떼님, 2번 박찬대, 깔끔한 정리 완전 좋네요. 자료 정리하느라 고생하셨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니까요. 자, 마지막 정답자님은요, 박주현님, 2번 맞추셨습니다. 내용이 너무 알차요. 감사합니다. 웃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가끔 선물 안 받아가시는 분들이 계셔서, 자, 지금요 하랑이이님, 자, 오늘 잘 마셨습니다. 더운 날 너무 시원하게 마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 꼭 받아가셔 드세요. 그래도 시원하게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니까요. 자, 그럼 어떻게 선물 받느냐? 유튜브 채널에서 채널A 뉴스 들어가신 다음에 게시물 클릭하시면 이 5분 어떻게 선물 받으시는지 나와 있거든요. 꼭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건강 조심하십시오. 저는 다음에 찾아오겠습니다.